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해서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크립토 헤드라인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크립토 시장에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저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자면 RWA 코인의 시가총액이 크게 급등했다라는 헤드라인들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또 하나의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뒤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고래들이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고래 투자자뿐만 아니라 상어 투자자들까지도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비트코인의 물량을 놔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상승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잠시 뒤에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주목해 볼 만한 알트코인에 관한 언급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알트코인에 관한 단계적인 상승률들 이뤄가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 중에서 특히나 지토코인이 솔라나 관련 코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 솔라나 관련 코인들의 상승과 함께 뒤늦은 막차를 탈 수 있다라는 분석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스위코인도 있습니다. 스위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 베이스 캠프가 4월 10일부터 11일 열린다라는 일정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알트코인의 상승률의 하나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판교에 떴다라는 분석인데요.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자료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판교에 떴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그의 모습들 이렇게 도찰된 모습들인데요.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개발자, 창시자가 국내에 있는 판교 카페에서 이렇게 또 포착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면서 실제로 판교를 방문하고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대중들도 정말 놀라워하면서 많은 인사를 건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해프닝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크립토 시장 역시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창시자 역시나 한국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실버에는 뒤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시세가 최근 들어서 좀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면서 독보적인 1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특별히 금과 또 비트코인에 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의 팁들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글로벌 시가총액 2위, 3위, 4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열심히 순위 변동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장의 랠리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립토 시장 지금 어떤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지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71,000달러 선 현재 터치해 주면서 좋은 흐름들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만 해도 이 7만 달러 선 겨우 유지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역시나 시가총액의 범위들 넓혀져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600달러 선 향해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4,000달러 선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도지코인 또 한 번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밈코인의 상승률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의 조정폭 겪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의 조정폭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마켓캡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또 다른 촉매제를 우리 시장은 기다리고 있죠. 그게 어떤 게 될지 반감기 이후의 흐름들까지도 오늘 함께 엿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세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또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 흐름도 역시나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린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들 살펴보면서 저희와 함께 또 투자의 팁들 가져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헤드라인으로 좀 다뤄드렸던 부분들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역시나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살펴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들 그리고 상어들의 동향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2012년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고래 지표인데요. 100개에서 또 1000개 이상을 보유한 1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의 지표인데 최근 들어서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고래들은 역시나 매집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비트코이니스트가 공유한 이런 차트이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난 30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26.8만 비트코인 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긴 지 10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의 한 12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포지션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하나의 온체인 분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굉장히 또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파란 색깔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도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고래들은 이게 고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샤크 그러니까 상어라고 해서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고래보다는 조금 적은 집단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보다는 좀 큰 집단입니다. 그 집단들도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거래소 내에 있는 공급 부족 현상들 계속해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헤드라인 내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RWA 코인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RWA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자산으로 연계된 그러한 투자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RWA 코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실체가 없는 코인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이 RWA 코인을 취할 것으로 현재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블랙록이 선택한 코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헤드라인도 같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RWA에 관한 코인들의 시가총액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센티멘트의 하나의 분석이었는데요. 각각 RWA 코인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RWA 코인 중에서 이제 국내 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인은 폴리메시라는 코인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굉장히 컸었던 코인이기도 하고 엘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빗썸에 상장된 이제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관련한 그러한 이슈로 상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RWA 코인들 중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어떤 상승의 펌핑이 좀 나와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때도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체인링크와 같은 코인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또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고, 또 플리메시, 온도, 엘리시아, 신세스틱, 크레딧, 크롬이다라는 그러한 코인들이 RWA의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마켓캡, 시가총액 중에서,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코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솔라나 관련 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 코인, 그리고 밈코인의 몇 가지들, 그리고 이런 RWA 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따끈따끈한 이슈들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요. 자, 금과 비트코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들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항상 대두가 되는 그러한 이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은 식상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게 또 한 번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골드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갑론을박들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최근 들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면서 이제 금과 비트코인 본격적인 비교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또 글로벌 시가총액을 통해서 언제 금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관한 항상 그런 언급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하나 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금융시장에서요, 금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를 보는데 금 가격에 관한 어떤 평론가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에 이제 맞서라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금을 비트코인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버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늘 언급을 해드리지만 이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실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뛰어넘었던 적도 뭐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저희가 이제 다른 전문가님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보적인 1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골드의 이제 가격 흐름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970년대부터 그리고 현재까지의 골드 가격인데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14달러가 온즈당 14달러가 달러 기준으로 이제 집계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최고가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 수치이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 관련한 이제 외신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보실 텐데, 비트코인 역시나 지금은 또 7만 1,000달러로 더 올라선 상황이죠. 7만 달러 선이 좀 넘어서면서 역시나 비슷한 흐름으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전에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금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통화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통화 수단,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달러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게 이제 통화로 사용이 안 되고 하나의 안전 자산으로 사용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뭔가 경제적인 상황에 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을 투자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었는데, 그때 왜 금 가격이 올랐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또 비트코인에 관한 가격 상승
수익률의 어떤 트리거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1980년대, 90년대에는 금이 굉장히 재미없는 투자 자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1970년대에 금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면 아마 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0배 이상 올랐던 게 사실 1971년에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달러는 금이다라고 이제 같이 이제 통용이 되는 통화 중에 하나였는데, 더 이상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역시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횡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에 다시 금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닷컴 버블 현상, 닷컴 버블 사건이 터지면서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자산이 제한적인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인 금을 매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이게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리스크들 남아 있긴 하지만 증시 자체를 보면은 또 뉴욕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자산에 투자할 생각을 할까? 위험자산도 이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러한 금 가격의 최고가들은 어찌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 가격,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전쟁 리스크들까지도 현재 대두가 됐었죠. 그와 관련한 어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들과 함께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선이다라고 세 가지의 큰 이유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각국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주제 중에 하나죠. 금 대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과 금은 어떻게 같은 가치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대비한 금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더 이상 달러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1970년대에 금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 위기다라고 일컫는 그러한 시점들에도 금의 수익률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참고적으로 같이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금과 같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이게 또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하나의 칼럼을 내세웠던 그런 칼럼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금을 우리가 어떻게 같은 자산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여기는 이제 영어로 써여 있지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수익률적인 측면이다라고 합니다. 금보다 정말 확실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10년 만에 10만 %의 수익률을 기록한 그러한 자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역사가 길진 않지만 수익률 자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금보다 조금 더 나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5,000년의 시간을 견뎠지만 암호화폐는 단 10몇 년의 시간만 견뎠다라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금과는 다른 자산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띄었고 금 역시도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게 우리가 달러처럼 미국에게 귀속되어서 미국이 귀축통화로서 마음껏 생산하고 또 마음껏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역시도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띄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과 함께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재 가치적인 측면, 아무래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금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연준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달러를 막 풀어내기 때문에 그때 달러 가치가 굉장히 절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긴 하지만은 그 가치 자체는 그렇게 금만큼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달러를 제외한 다른 자국의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국의 통화를 지키는 나라들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달러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달러는 조금 다른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화와 같은 그런 다른 나라의 통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가치가 없다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약간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금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조금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이건 금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투자처이고 실제로 주인이 없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안정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도 들을 수 있겠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팔고 싶을 때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수요가 있고 분명히 이제 금에 관한 거래들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유동성이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내가 언제든 팔려고 하면은 그것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다라는 그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금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수,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역사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이 금과 비트코인을 같다라고 할 수 없는 좀 유일한 큰 리스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동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는 변동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죠.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금만큼의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20년, 30년의 역사를 가져가게 된다면 금과 같은 형태로 큰 변동성이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시장에 최근 들어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그러한 분석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면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달러와는 분명히 다른 자산으로 좀 취급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뛰어넘는 비트코인이 될 때까지 또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하게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같이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투자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